안녕하세요.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. 오늘은 그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이민을 하신 분들 유튜브 내용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생활비에 관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비에 관한 부분이랑 많이 달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와 저희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. 저희 가족이 쓰는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금 이제 생활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우스를 보면, 저희가 사는 집이 조금 이제 사스케추안 시골에 있는 조금 저렴한 집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정도였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모기지가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.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대략적으로 전기세 100불, 수도세 100불, 난방비 100불, 이렇게 든다라고 해요. 그래서 한 400불에서 600불 사이인데, 인터넷도 한 100불 가까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할부로 이제 와이프랑 저랑 각각 그나마 최신형으로 바꿨는데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각각 100불씩 해가지고 200불이 핸드폰비로 나갑니다. 인터넷이랑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. 휴대폰 인터넷. 그리고, 푸드를 보면, 이게, 제가 일을, 조금 이제 먼 지역에서 다니면서 그쪽에서 숙박비를 제 돈으로 해결을 하냐, 아니면은, 이제 회사에서 따로 비용이 지원이 되냐, 아니면은, 캠프에서 생활을 하냐,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기는 해요. 그러다 보니까는 편차가 꽤 큰데,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, 저희가 보통 보면은 한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이제 조금 큰 도시로 갑니다. 여기서는 리자이나가 되는데, 이게 장을 보러 가면 보통 한 200불에서 400불 사이를 써요. 그래서 보통으로 잡으면, 평균으로 잡으면 한 300불에서 400불 사이를 쓰는데, 그게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, 한 달로 평균으로 하면,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조금 이제 아낀다라고 하면은 한 600불.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쓰면 한 1000불. 그래서 600불에서 1000불 사이가 될 것 같아요.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차이가 좀 크게 나가지고 평균을 내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대략적인 평균을 내면 한 8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의식주에서 이제 식이랑 주는 이야기를 드렸고 저희가 입는 옷이랑 미용이라든지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제 머리는 와이프가 잘라줘요. 그리고 저도 아주 가끔 와이프 머리를 자릅니다. 일반적으로는 그냥 길러요. 그냥 기르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제가 집에 오면은 와이프가 머리를 잘라줍니다. 그래서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. 그리고 클로징은 이 영상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거의 후드티예요. 그리고 바지도 그냥 추리닝 바지를 입고요. 이게 1년 내내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. 아주 오래전에 좀 옷을 좀 사고 한국에서 이제 장모님께서 물건을 조금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고 저희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 거는 신발이 다 닳아가지고 샀던 거랑 안전화가 필요해서 샀던 거
그리고 티셔츠가 너무해져가지고 그거를 조금 샀었고, 뭐 속옷, 양말 이 정도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, 그냥 숫자로 잡는다라고 하면 한 100불? 근데 100불 이하로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100불 이하?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유니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보험이 있어요. 그 보험이 있고, 그리고 원래 그 헬스케어, 그 주정부에서 하는 헬스케어가 있고,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, 그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이랑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는 보험이 있는 거죠. 뭐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돼요.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되는데, 그냥 마사지 받으러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80불을 지불을 했으면 그럼 그 중에 40불은 지원을 받고 40불은 저희가 캐시로 내요. 뭐 그 정도? 그 정도라서 이것도 숫자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, 뭐 가끔 뭐 감기약을 산다라든지 뭐 이렇게 제가 뭐 좀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뭐 두드러기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상처가 나가지고 약을 사야 된다든지 뭐 이 정도예요. 이 정도라서 이것도 좀 이렇게 숫자로 뭐 명확히 얼마가 든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, 대략적인 숫자를 또 잡아본다라고 하면 100불. 근데 이것도 100불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 트랜스포테이션은 교통이죠. 교통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예요. 뭐 기름을 안 넣고 차를 안 끌고 다닐 수는 없어요. 저희가 대도시에 산다라고 해도 그거는 마찬가지였는데 차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. 뭐 더더군다나 여기는 좀 이렇게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그 차가 정말 필수적이에요. 필수적인데 이것도 차가 어떤 종이냐, 그리고 뭐 연비가 어떻게 되냐, 뭐 겨울에 어떠냐, 뭐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,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그 자동차 할부금이 한 800불 정도 들고요. 그 차가 2대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거리를 뛰냐,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냐,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아예 움직이질 않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요. 많이 차이가 나는데, 뭐 대략적으로 그 저희 둘의 기름값을 합치면 한 200불에서 600불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. 뭐 대략적으로. 뭐 평균을 친다라고 하면. 그러면 거기에 유지비가 있죠. 그 유지비는 뭐 가끔 한 번씩 뭐 차를 좀 고쳐야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불 정도는 그런 명목으로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800에 200에서 600 사이, 그리고 뭐 차 유지비는 한 100불에서 200불 사이. 이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, 뭐 기타 등등은 뭐 아마존에서 뭐 필요한 물건들을 살 때가 있고요. 그래서 이것도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대략적인 숫자예요. 그 이제 가끔 한 번씩 뭐 컴퓨터가 필요해서 산다든지 뭐 소파가 필요해서 산다, 뭐 의자가 필요하다,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이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, 뭐 이런 비용들도 따로 있을 수가 있고요. 근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수입이 의외로 발생을 할 때도 있어요.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빼고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, 저희는
이 코스트 오브 리빙이 그 생활비가 얼마 안 들어요.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.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한 500, 뭐 800, 그러면 1000, 1500, 뭐냐 400에 1200, 150, 150, 300 해서 아이고 잠시만요. 저희는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3,000불 정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. 뭐 대략적인 숫자예요. 코스트 오브 리빙을 인터넷에서 조금 이제 찾아봤고요. 이제 그거에 관한 거를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, 그 지역이 이제 생활비가 좀 높은 지역이에요. 이제 유럽의 나라들, 특히 북유럽 나라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. 그리고 파란색이 조금 이제 저렴하다라고 보여지는 곳인데,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은 조금 이제 높은 편이죠. 높은 편이고, 이제 미국의 그 뉴욕이랑 이렇게 그 주요 대도시들을 제외를 하고는 조금 이제 낮은 편이에요. 낮은 편이고, 이제 캐나다도 조금 이제 낮은 편이죠. 북유럽 국가들이 좀 이제 높은 편이고요. 이제 한국은 호주보다도 생활비가 더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.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에 따르면, 미국, 캐나다보다도 좀 더 높다라고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몬슬리 인컴이랑 그 뭐냐 구매력이죠. 구매력을 같이 보는 건데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그래가지고 코스트 오브 리빙 인덱스를 이제 좀 나타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좀 높으면은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.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나라들이 이렇게 쭉 있죠. 쭉 있는데 뭐 캐나다랑 미국 보고 한국도 여기 있어요. 뭐 일본도 요 위에 있는데 보면은 이제 물가가 좀 높죠. 일본이 좀 더 높네요. 일본이 좀 더 높고 뭐 캐나다, 미국이 22, 21위 그리고 한국은 26위라고 합니다. 이제 물가는 조금 더 낮다라고 해요. 그런데 이제 몬슬리 인컴을 보면은 2,810 USD, 이거 뭐 평균을 잡은 것 같아요. 이제 캐나다, 미국을 보면은 캐나다는 3,864 USD이고 그 미국은 5,480 USD라고 합니다. 이게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훨씬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평균을 치면은 뭐 숫자가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구매력 지수를 보면 미국은 꽤 높네요. 한 100 정도 되고 캐나다는 한 70, 그리고 한국은 54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본도 한번 볼까요? 일본은 59.4로 나옵니다. 지금까지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. 영상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